우리 최고의 탱크 정비사 10명도 고치지 못한 이 괴물을 내가 고치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마이클 톰슨 장군의 절망적인 외침이 포트 녹스 특수부대 기지의 거대한 경납고에 메아리쳤다. 하지만 장군은 그 평범한 청소부가 사실 대한민국 최첨단 탱크 설계의 숨은 천재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단 24시간 후 이 기지는 군사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의 무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설거지하며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산책하며 듣고 계신가요? 전 세계 어디서든 듣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포트 녹스 특수부대 기지의 하늘은 구름 하나 없이 맑았지만 제3경납고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절망적이었다. 마이클 톰슨 장군의 군화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장군의 얼굴에는 30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일은 그의 전체 경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전 세계에 생중계될 한미연합특수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톰슨 장군이 10명의 정비사들을 향해 목청껏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진하게 배어 있었다. 경납고 중앙에는 미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최신형 M1A3 에이브람스 탱크가 마치 숨진 거대한 강철 괴물처럼 멈춰 서 있었다. 이 탱크는 내일 훈련의 절대적 핵심이었다. 적군 진지를 단숨에 돌파하는 화려한 기동으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압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장군님,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수석 정비사 잭 윌리엄스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작업복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이마에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엔진 제어 시스템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데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품을 교체해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유형의 고장입니다. 톰슨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내일 훈련이 열릴 넓은 연습장이 보였다. 이미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었고 언론진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내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30년의 헌신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로 전락하다니. 은퇴를 불과 1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치명적인 실패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경납고 밖에서는 한 남자가 창문을 조용히 닫고 있었다. 54세의 박철수. 그는 7년 동안 이 기지에서 청소부로 일해왔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저 존재감 없는 배경인물에 불과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묵묵히 기지를 청소하는 성실한 한국계 이민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경납고 안의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철수는 장군의 절망적인 한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M1A3 탱크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청소부의 공허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가의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적 시선이었다. 그는 정비사들이 나누는 모든 기술적 논의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철수의 손이 걸레를 잡은 채로 잠시 떨렸다. 15년 전의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부산의 한 군사시설에서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탱크 설계 엔지니어였다. 그때 그가 절박하게 경고했던 바로 그 결함.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치명적인 경고. 그리고 뒤따른 끔찍한 비극.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함께 청소하던 젊은 멕시코계 청소부 카를로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철수가 갑자기 창문 닫기를 멈추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철수는 현실로 돌아왔다. 괜찮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다. 저 탱크, 그것은 15년 전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결함을 안고 있었다. 같은 제조사, 같은 설계상의 맹점, 같은 치명적인 약점. 경납고 안에서 정비사들이 다시 격렬한 논쟁을 시작했다. 엔진 냉각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아니야, 문제는 전자 제어 장치에 있어. 유압 시스템도 의심스러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고 절망감은 더욱 짙어져 갔다. 톰슨 장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한 청소부가 창문 너머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문제의 정확한 해결책을 알고 있었다. 15년 전 부산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경고했던 바로 그 해결책을. 하지만 과연 그에게 다시 한번 나설 용기가 있을까? 과거의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모든 것을 잃었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철수는 창을 계속 닦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15년간 깊이 묻어두었던 엔지니어의 혼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이 눈을 뜨는 것처럼. 내일까지 24시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운명적인 24시간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과연 이 한국인 청소부가 미군 최고의 탱크를 되살리고 동시에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철수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15평 남짓한 원룸. 벽에는 액자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오직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색바랜 가족 사진 한 장만이 그의 과거를 증명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미영과 7살 딸 지은.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운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본 M1A3 탱크의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를 넘기자 복잡한 설계도와 계산식들이 나타났다. 역시 같은 결함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15년 전 그날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철수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검은색 면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낡은 회색 유니폼을 가방에 넣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한때 부산에서 최고의 탱크 설계 엔지니어였던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깊게 패인 주름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생기 없는 눈빛. 시간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기지 정문의 경비원 톰이 성의 없이 인사했다. 그는 철수의 진짜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매일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철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는 이곳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매일 12시간씩 기지를 청소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하나의 사물처럼 취급했다. 그저 유니폼을 입은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철수의 귀는 모든 것을 들었고 그의 뇌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했다. 정비사들이 나누는 기술적 대화, 조종수들의 훈련 보고, 장교들의 회의 내용까지. 그의 손은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지만 그의 정신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저 청소부 아저씨 영어 알아들어? 어느 날 젊은 탱크 조종수 브래드가 동료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아마 모를 거야. 그냥 우리 얘기 다 해도 돼. 동료 마이크가 웃으며 대답했다. 철수는 MIT 공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영어로 논문을 쓰고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을 택했다. 말을 하면 질문이 따라올 것이고 질문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테니까. 경납고로 향하는 철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어제 본 M1A3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 결함은 너무나 익숙했다. 부산에서 그가 발견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문제였다. 그때 그의 경고가 무시되었고 시험 운행 중이던 K2 흑표 탱크는 폭발했다. 탱크 조종수 이병장이 사망했고 모든 책임은 철수에게 돌아갔다. 박철수, 당신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군 관계자의 차가운 선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경납고에 도착한 철수는 M1A3 주변에 모인 정비사들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절망적이었다. 남은 시간은 불과 18시간. 철수는 묵묵히 창문 청소를 시작했다. 그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의 눈은 탱크의 엔진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연료 공급 시스템과 엔진 제어 장치 사이에 소프트웨어 오류가 상호 모순된 명령을 보내고 있었다. 해결책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나설 수 있을까? 15년 전의 악몽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그때 철수의 시선이 건너편에 서 있는 한 여성 장교와 마주쳤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철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케이트 존슨 중령은 그 청소부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단순한 청소부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이 있는 전문가의 눈빛이었다. 마치 탱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케이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사람의 눈빛으로 전문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 저 남자는 분명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중령님, 브리핑 시작합니다. 부관의 목소리에 케이트는 정신을 차렸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마이클 톰슨 장군, 케이트의 아버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나는 변명이 필요 없다. 해결책을 원한다고. 장군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참석한 모든 장교들이 몸을 경직시켰다. 케이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성격은 언제나 이랬다. 폭발적이고 완벽주의적이며 오직 결과만을 중시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 A+가 아닌 A를 받아오면 왜 더 잘하지 못했니? 라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고 결국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아버지. 케이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비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톰슨 장군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케이트,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야. 내 전체 경력이 걸린 문제라고. 대통령이 직접 오시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실패한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케이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정비사들의 입장도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톰슨 장군이 선언했다. 모두 해산.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동안 케이트는 창가에 서서 경납고를 내려다보았다. 그 청소부가 여전히 M1A3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의 특정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저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케이트는 중얼거렸다. 저녁이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지를 떠났다. 케이트는 사무실에 남아 인사 파일을 검토했다. 직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청소 직원 목록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철수. 그녀는 이름을 읽었다. 54세, 대한민국 부산 출신. 파일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있었다. 평범한 이력서, 기본적인 신원조회. 하지만 케이트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중령의 권한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파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비상 액세스 코드를 알고 있었다.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MIT 기계공학 박사. 케이트의 눈이 커졌다. 이게 가능해? 왜 이런 사람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지? 파일을 더 살펴보던 케이트는 부산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밀 파일을 발견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15년 전 한국에서 발생한 K2 흑표 탱크 폭발 사고. 조종수 사망. 박철수가 주요 책임자로 지목됨.
하지만 미국 측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불일치 발견됨. 한국 측 조사 결과에 의문 제기. 케이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정치적 음모의 냄새가 났다. 창밖을 보니 늦은 시간에도 철수가 경납고에 남아 있었다. 그는 다른 청소부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M1A3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케이트는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박철수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군요, 박 선생님. 케이트는 속삭였다. 그럼 대체 누구시죠?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경납고로 향했다. 가슴속에서는 직감이 강하게 울리고 있었다. 이 남자가 내일의 훈련을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구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경납고로 향하던 케이트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 인원 긴급 소집. 지금 당장. 케이트는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이성을 잃으면 무슨 일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불과 10분 만에 기지의 모든 기술자와 정비사들이 M1A3 주변에 모였다. 톰슨 장군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눈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30년간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내일의 훈련은 내 군 생활의 마지막 큰 임무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고 전 세계에 생중계될 행사입니다. 정비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장군님, 저희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수석 정비사 윌리엄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엔진 제어 시스템의 오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품을 교체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톰슨 장군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시간?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그 탱크는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때 톰슨 장군이 예상치 못한 선언을 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 누구든 이 망할 탱크를 고칠 수 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폭발했다.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시집 보내겠습니다. 경납고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장군님 농담 잘하십니다. 라고 외쳤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장군의 눈빛은 진지했다. 숨어있던 케이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자신을 상품처럼 내놓다니.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절박함도 느껴졌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30년의 군 경력이 내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그는 정말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납고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철수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의 손이 걸레를 꽉 움켜쥐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희망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그는 자신이 그 M1A3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부산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결함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의 인생을 파괴했던 바로 그 결함이기도 했다. 내가 나설 수 있을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여전히 장군의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며 웃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훈련은 이제 몇 시간 후.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다. 케이트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제안, 박철수의 미스터리한 과거, 그리고 내일의 훈련.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한편 철수는 모두가 떠난 경납고에 홀로 남았다. M1A3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1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는 경고했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그는 결심했다. 철수의 손가락이 탱크의 차가운 강철 표면을 느꼈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과연 그에게 이 거대한 철의 괴물을 되살릴 힘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악몽을 이겨낼 용기가 있을까? 철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작은 아파트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유령들과 싸웠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다. 한때 그는 그 하늘을 지키기 위한 탱크를 설계했었다. 이제 그 기억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박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이 총책임자입니다. 15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의 어깨를 두드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철수는 신하와도 같은 존재였다. 39세의 나이에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최연소 수석연구원. MIT 박사 학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여보,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유럽 여행 가요. 그의 아내 미영이 웃으며 말했던 날. 그녀의 눈빛은 항상 그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났다. 어린 딸 지은이는 아버지의 사무실 벽에 걸린 탱크 모형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 이거 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순수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 기억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철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K2 흑표 탱크의 첫 시험 운행. 수년간의 연구와 개발이 집약된 순간이었다. 철수는 마지막 점검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연료 분사 시스템과 엔진 제어 장치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그는 즉시 운행 연기를 요청했다. 박 박사, 우리는 이미 모든 외국 참관단을 초대했습니다. 상관이 차갑게 말했다. 미국, 일본, 심지어 독일에서도 옵저버가 왔어요. 지금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철수는 간청했다. 단 하루만 주십시오. 이 문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운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재앙이 일어났다. 운행 시작 10분 후 탱크의 엔진이 정확히 철수가 우려했던 방식으로 오작동했다. 연료 시스템이 폭주하면서 엔진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젊은 조종수 이상현 하사는 탈출할 시간조차 없었다. 박철수,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국가기밀 유출 및 과실치사 혐의로요. 재판은 형식적이었다.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철수가 선택되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 그의 경고는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이혼 서류입니다. 미영이 교도소 면회실에서 그에게 내민 종이. 지은이와 저는 새 출발이 필요해요. 6개월 후 철수는 무죄로 풀려났다. 증거 불충분. 하지만 그의 명예, 경력, 가족, 모든 것이 이미 파괴되었다. 그는 언론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주머니에는 몇백 달러,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 딸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 미국에서 그는 박철수 박사가 아닌 그저 박이라는 청소부로 새 삶을 시작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포트 녹스 기지의 M1A3에서 그는 15년 전과 동일한 결함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누군가 그의 말을 들어줄까?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15년 전 그가 발견한 연료 시스템 결함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과거의 악몽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한편 케이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무모한 제안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박철수라는 수수께끼 같은 남자였다. 이게 말이 되나? 그녀는 화면에 떠있는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다.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넘어 그녀는 군사 데이터베이스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곳에는 최고 기밀 스탬프가 찍힌 파일들이 있었다. 그녀의 중령 계급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톰슨 장군의 딸로서 그녀는 몇 가지 특별한 접근 방법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최우수 졸업생. 케이트는 철수의 학력 사항을 읽었다.
MIT 기계공학 박사. 논문 주제 차세대 전투 차량 연료 시스템의 안정성 개선에 관한 연구. 그의 이력은 화려했다.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수십 편의 논문들, 받은 상들, 초청 강연들. 30대 중반에 이미 그는 세계적인 전문가였다. 이런 사람이 왜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 케이트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부산 사건이라는 파일을 열었다. 15년 전 한국에서 개발 중이던 최첨단 탱크 시험 운행 중 폭발 사고 발생. 미국에서 온 관찰자들도 참관 중이었다. 조종수 사망. 박철수가 주요 책임자로 지목됨. 하지만 미국 측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다.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한국 측의 절차적 불일치 확인됨. 박철수 박사의 사전 경고가 있었으나 무시된 정황 발견. 연료 시스템 결함의 원인이 미국 방산업체 제공 부품일 가능성 높음. 외교적 문제 야기 가능성이 있어 해당 정보 최고 기밀로 분류함. 케이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파일을 읽었다. 박철수 박사는 사건 이후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 현재 포트녹스 기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 중. 신원관리 지속 중. 신원관리라는 군사 용어는 그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문장이었다. 마이클 톰슨 장군 당시 대령은 사건 당시 부산 주재 미군사 고문단의 일원으로 참관 중이었음. 케이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가 15년 전 그 사건의 목격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같은 기지에서 박철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았지만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연료 시스템 결함은 공급 장치와 제어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시스템이 간헐적으로 모순된 명령을 보내는 문제였다. 놀랍게도 그것은 현재 M1A3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유형의 문제였다. 증거가 모두 여기 있어. 케이트는 속삭였다. 철수 씨는 잘못이 없었어. 그는 오히려 그 문제를 경고했던 사람이었어. 케이트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 훈련까지 불과 6시간.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훈련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다. 15년 전 부당하게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에게 진실을 돌려주는 문제였다. 그녀는 재빨리 자료를 저장하고 인쇄했다. 그리고 경납고로 향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철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M1A3과 함께 15년의 악몽과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케이트의 뺨을 스쳤다. 경납고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인쇄한 기밀 문서들이 들려 있었다. 경납고 문을 열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녀의 예상대로 박철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철수는 M1A3 아래에 누워 손전등을 비추며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가의 정확하고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다. 케이트는 잠시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작업하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 같았다. 정확하고 우아하며 자신감이 넘쳤다. 박철수 박사님. 케이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철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탱크 아래에서 나오며 그는 손전등을 끄고 빠르게 도구를 감추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다. 케이트는 한 걸음 다가갔다.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청소부라면 말이죠. 침묵이 흘렀다. 철수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케이트가 계속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탱크 엔지니어였던 사람. 15년 전 부당한 희생양이 된 사람. 철수의 눈이 흔들렸다. 수년간 숨겨온 진실이 갑자기 드러난 충격이었다. 그게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케이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밀었다. 미국 정부의 비밀 보고서예요. 당신이 사고를 경고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책임자가 아니라 영웅이었어요, 박 박사님. 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비쳤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죠? 15년이 지났습니다. 내 가족은 떠났고 내 경력은 끝났어요. 하지만 진실은 중요합니다. 케이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기술이 필요해요. 철수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내 기술? 나는 15년간 청소부였습니다, 중령님. 그런데도 당신은 이 M1A3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케이트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서 방어적인 표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연료 공급 시스템과 엔진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충돌입니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간헐적으로 모순된 명령을 보내는 오류죠. 15년 전 부산에서 발견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문제입니다. 케이트의 눈이 빛났다. 고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철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무엇인가요? 철수의 눈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또다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면? 15년 전처럼 모든 것을 잃는다면? 케이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철수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철수의 눈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희망.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케이트가 말했다. 도와주시겠어요? 철수는 M1A3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그의 경고가 무시되었던 그 탱크. 그리고 지금 그의 기술을 인정하는 이 젊은 여성 장교. 두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그가 경고했다. 케이트는 미소 지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가장 큰 위험 뒤에 숨어 있어요. 철수의 눈에 결심이 차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해보죠. 케이트와 철수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철수는 M1A3의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고 케이트는 그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잡한 개념을 풀어냈다. 마치 진정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 같았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케이트가 말했다. 공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설명해 드려야 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가능할까요? 청소부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박철수 박사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케이트가 단호하게 말했다.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그는 케이트를 따라 장군의 사무실로 향했다. 톰슨 장군은 책상에 앉아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문이 열리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케이트, 지금은 방해하지 마라. 그의 말은 철수를 보는 순간 멈췄다. 왜 청소부를 데려왔지? 아버지, 이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에요. 케이트가 설명했다. 이분은 박철수 박사님이세요. 15년 전 부산에서. 톰슨 장군의 눈이 커졌다. 박 박사? 그는 철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제가 맞습니다, 장군님. 철수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15년 전 부산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톰슨 장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철수에게 다가갔다. 정말 당신이요? 대한민국의 탱크 천재. 어떻게 여기서 청소부로? 철수의 눈에는 오랜 상처가 비쳤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요. 톰슨 장군은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케이트는 그녀가 발견한 기밀 문서들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철수 박사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우리 M1A3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톰슨 장군은 문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충격, 후회, 그리고 희망. 당신이 우리 탱크를 고칠 수 있나요? 장군이 마침내 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철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군요. 필요한 건 뭐든 말하시오. 톰슨 장군이 급하게 말했다. 인력, 장비, 무엇이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철수가 천천히 말했다. 제 신분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그냥 청소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톰슨 장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그때는 철수가 잠시 망설였다.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톰슨 장군은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남자 사이에는 15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다. 한쪽은 군 경력의 정점에 있는 장군, 다른 쪽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 엔지니어.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제안은. 톰슨 장군이 불편하게 입을 열었다. 그건 농담이셨겠죠? 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다. 톰슨 장군도 미소 지었다. 물론 농담이지. 내 딸을 상품처럼 내놓을 리가 있나. 제가 성공하면 보상은 단 하나만 원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철수가 대답했다. 15년 전 부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희생양이 되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톰슨 장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말해주겠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지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청소부가 M1A3을 고치겠다고 나섰다는 놀라운 소식.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느꼈다. 하지만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경납고는 순식간에 변했다. 톰슨 장군의 명령으로 최고 정비사팀이 철수의 지휘 아래 모였다. 처음에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청소부였던 한국인이 갑자기 그들의 상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사람 말을 박사님으로 존칭해서 들으라. 톰슨 장군이 명령했다. 훈련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한 팀으로 움직여라. 철수는 자신의 계획을 빠르게 설명했다. 문제는 연료 공급 시스템과 엔진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충돌에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모순된 명령을 보내는 오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스템 재보정과 동시에 특정 회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수석 정비사 윌리엄스가 불만스럽게 팔짱을 꼈다. 우리가 이미 그걸 시도했어. 작동하지 않았어. 접근 방식이 달랐을 겁니다. 철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필요한 장비 목록입니다. 그는 종이에 정확한 목록을 적었다. 정비사들은 목록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일부 장비들은 기지에 없었다. 이 장비들은 우리 기지에 없습니다. 젊은 정비사가 말했다.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케이트가 앞으로 나섰다.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아마도 버지니아 퀀티코 기지에는 있을 겁니다. 철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걸 여기로 가져오려면 몇 시간이 걸릴 텐데. 케이트는 결단력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즉시 통신실로 향했다. 중령의 권한으로 그녀는 퀀티코 기지에 긴급 장비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장벽이 그녀를 막아섰다. 존슨 중령님 공식 승인 없이는 그런 장비를 이송할 수 없습니다. 퀀티코 기지의 책임자가 대답했다. 케이트의 마음은 급해졌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마이클 톰슨 장군의 직접적인 권한으로 요청합니다. 장비가 30분 내에 헬리콥터로 출발하지 않으면 장군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통신이 잠시 끊겼다. 케이트는 자신이 군사법 위반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군법정 회부 사유가 될 수 있었다. 승인됐습니다, 중령님. 마침내 대답이 왔다. 장비는 1시간 내에 도착할 것입니다. 케이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납고로 돌아온 그녀는 철수가 M1A3을 세밀하게 검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손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정확하게 움직였다. 장비가 곧 도착합니다. 그녀가 알렸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비쳤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때로는 규칙을 어길 줄도 알아야 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철수는 그녀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이 젊은 여성 장교는 그를 위해 자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동료의 신뢰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주변의 정비사들도 철수의 작업 방식에 점점 감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다. 마치 탱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내가 30년간 본 것 중 가장 정확한 진단이야. 윌리엄스가 다른 정비사에게 속삭였다. 기지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경납고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조종수들, 정비사들, 심지어 취사병들까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철수와 같은 이민자들이었다. 자신들과 같은 외국인이 이런 중요한 순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장비가 도착한 것이다. 케이트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차 있었다. 이제 진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군요. 철수가 말했다. 특수 장비가 도착하자 철수의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손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15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기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정비사들은 이제 완전히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회로 연결을 확인하세요. 철수가 지시했다. 소프트웨어 패치는 내가 직접. 갑자기 그의 손이 멈췄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눈앞에 15년 전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부산에서의 그날 같은 종류의 회로를 검사하던 순간. 그리고 무시당했던 그의 경고. 괜찮으세요? 케이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그의 눈에 깃든 고통을 놓치지 않았다. 작업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철수를 경납고 한쪽으로 불러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부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철수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렸다. 15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하지만 지금 이 젊은 여성 장교의 진심 어린 관심 앞에서 그는 마음의 벽을 조금 허물었다. 그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랑, K2 흑표 탱크의 첫 시험 운행이 있던 날이었죠. 수년간의 연구 개발이 집약된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운행 전 마지막 점검 중에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였죠. 정확히 지금 이 M1A3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케이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는 즉시 운행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국제 참관단이 이미 와 있었고 정부는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제 경고는 무시되었고 운행은 강행되었죠. 그리고 사고가 났군요. 케이트가 속삭였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조종수 이상현 하사가. 그는 탈출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케이트가 단호하게 말했다. 철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더 목소리를 높였어야 했어요. 아마도 그랬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케이트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체포되었고 국가기밀 유출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유출된 서류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지만 그건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군요. 케이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제 아내조차.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제 경력, 가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케이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이 남자가 겪은 불의와 고통의 크기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다. 철수 씨.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당신은 그저 탱크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철수의 눈에 결의가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작업을 마무리해야겠군요. 그들이 M1A3으로 돌아갔을 때 정비사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철수를 맞이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 일부를 들었고 이제 그가 단순한 천재 엔지니어가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영웅임을 알게 되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갔다. 훈련까지 불과 2시간.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남자를 중심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훈련까지 불과 2시간. 철수는 M1A3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5년 만에 다시 손에 쥔 렌치가 낯설면서도 친숙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다. 그의 손가락이 탱크의 차가운 강철 표면을 어루만졌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철수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잠들어 있던 전문가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케이트는 그의 곁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철수의 손놀림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식이 녹아 있었다. 먼저 연료 공급 라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철수가 설명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메인 컨트롤러와 보조 시스템 사이의 신호 충돌에 있어요.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다른 명령을 보내면서 엔진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윌리엄스 수석 정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 부분을 의심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결책은 소프트웨어에 있지 않아요. 철수가 미소 지었다. 하드웨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호 중계 회로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해요. 철수는 탱크 내부로 기어 들어갔다. 좁은 공간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몸은 기계의 언어를 기억하고 있었다. 전선 색깔을 확인하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탱크 안에서 들려왔다. 빨간색과 파란색 라인이 교차되어 있을 겁니다. 젊은 정비사 마이크가 손전등을 비추며 확인했다. 맞습니다. 정말 교차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철수가 설명했다. 이런 실수는 조립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죠. 하지만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케이트는 감탄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똑같은 문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때는 제 경고를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요. 작업이 진행되면서 경납고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졌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정비사들이 이제는 철수의 지시에 완전히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에서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을 보았다.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이 회로는 정상인가요? 어느새 모든 사람이 그를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엔지니어였다. 1시간이 지났다. 철수는 탱크에서 나와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의 작업복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다. 이제 절반 정도 끝났습니다. 철수가 말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어요. 무엇인가요? 케이트가 물었다. 메인 컨트롤 유닛을 완전히 재설정해야 합니다. 철수가 설명했다. 이 작업은 매우 정밀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때 경납고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톰슨 장군이 군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톰슨 장군이 물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한 고위 관계자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청소부가 우리 최고 기술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분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케이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철수 박사님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탱크 엔지니어세요. 철수는 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작업이 재개되었다. 철수는 더욱 집중했다. 그의 손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주변의 시선과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만 더. 철수가 중얼거리며 가장 복잡한 회로 부분에 손을 뻗었다.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케이트는 숨을 참았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경납고는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철수의 작업 소리만이 들렸다. 갑자기 철수의 손이 멈췄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무슨 일이에요? 케이트가 급하게 물었다. 철수는 천천히 탱크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전자 부품이 들려 있었다. 그 부품은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연결 단자가 부러졌습니다. 철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품 없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침묵이 경납고를 지배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다른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톰슨 장군이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특수 제작 부품입니다. 제조사의 주문에도 최소 이틀은 걸려요. 훈련까지 불과 1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고위 관계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어.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부러진 부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잠깐요. 철수가 갑자기 말했다. 혹시 기지에 구형 M1A1 탱크가 있나요? 박물관에 전시용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정비사가 대답했다. 철수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그 탱크에서 부품을 빌릴 수 있다면. 톰슨 장군이 망설였다. 그건 역사적 유물이야.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아버지. 케이트가 끼어들었다. 역사를 보존하느냐 아니면 역사를 만드느냐의 선택이에요. 장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좋아, 해보자. 모든 사람이 차를 타고 기지 박물관으로 달려갔다. 시간이 촉박했다. 경비원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톰슨 장군의 명령에 문을 열었다. 박물관 중앙에 구형 M1A1이 위엄있게 전시되어 있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간직한 탱크였다. 철수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필요한 부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케이트가 말했다. 우리 모두 도울게요. 철수는 지시를 내렸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장군부터 일반 병사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기지의 계급 구조가 무너지고 오직 목표를 향한 단일한 의지만 남았다. 조심해서 분리해야 합니다. 철수가 지시했다. 이 부품은 매우 민감해요. 케이트는 철수의 옆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도왔다. 그녀는 그의 집중된 표정, 정확한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이 남자는 15년간 청소를 하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진정한 장인 정신이었다. 이거예요. 철수가 마침내 부품을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이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시계는 이미 훈련 시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톰슨 장군은 급히 전화를 걸었다. 10분만 지연시켜. 어떤 핑계를 대든 10분이 필요해. 모두가 경납고로 달려갔다. 철수의 손에는 작은 전자 부품이 들려 있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경납고에 도착하자마자 철수는 M1A3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케이트가 그의 곁에서 도구를 건네주었다. 그들의 손이 우연히 맞닿았을 때 둘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흘렀다. 거의 다 됐어요. 철수가 중얼거렸다. 제발. 멀리서 훈련장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관중들의 함성도 희미하게 들렸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철수는 마지막 나사를 조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스템 테스트 버튼을 눌렀다. 순간 M1A3의 모든 계기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적색 경고등들이 하나둘 녹색으로 변했다. 연료 시스템 정상화 중. 기술자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70%, 85%, 95%. 마지막 빨간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100% 정상화 완료. 환호성이 경납고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며 기쁨을 나눴다. 철수는 M1A3 아래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기름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해냈어요, 박사님. 케이트가 그에게 달려와 외쳤다. 톰슨 장군은 감격의 표정으로 철수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소, 박 박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말했다. 지금 당장 실전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조종수가 급히 불려왔다. 그는 서둘러 탱크에 탑승했다. 경납고 문이 열리고 M1A3이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모든 사람이 밖으로 나가 지켜보았다. 엔진이 시동되자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더 부드럽고 더 안정적인 소리였다. 뭔가 달라요. 윌리엄스 정비사가 말했다. 엔진 소리가. 철수는 미소 지었다. 단순히 고친 게 아닙니다. 개선했죠. 무슨 뜻이죠? 케이트가 물었다. 부품을 교체하면서 제가 몇 가지 수정을 가했습니다. 철수가 설명했다. 연료 효율이 약 12%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엔진 출력은 8% 증가할 겁니다. 정비사들은 놀라움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고장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즉석에서 개선한 것이다. M1A3이 시험 주행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성능으로 모든 기동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조종수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다. 믿을 수 없습니다. 조종성이 훨씬 부드럽고 정확해요. 엔진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톰슨 장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5년 동안 기다렸소, 박 박사. 당신의 재능이 다시 빛을 보는 이 순간을. 철수도 감정에 북받쳤다. 1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는 하늘을 달리는 M1A3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탱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구원이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철수가 말했다. 훈련에서 이 탱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모든 사람이 차에 올라 훈련장으로 향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그리고 한 한국인 엔지니어의 놀라운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철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M1A3이 완벽하게 수리되었지만 실전은 또 다른 문제였다. 실제 훈련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었다. 케이트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읽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고친 탱크는 완벽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15년 전 부산에서의 악몽이 여전히 어른거렸다. 그때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났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관람석을 가득 메웠고 각국의 군사 참관단과 언론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한미연합특수군사훈련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대통령의 차량이 막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다. 철수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압도감을 느꼈다. 정말 큰 행사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톰슨 장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소, 박 박사. 당신이 되살린 탱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말이오.
VIP 관람석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각국 대사들까지. 이들은 모두 오늘의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몇 시간 전까지 주력 탱크가 완전히 고장났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그 탱크를 한국인 청소부가 고쳤다는 놀라운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 여러분 잠시만요. 갑자기 훈련장 관제센터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주 통제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톰슨 장군에게 달려왔다. 장군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기상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상치 못한 뇌우가 이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분 후면 훈련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톰슨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뇌우라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럼 훈련을 연기해야 하나?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대통령이 이미 도착했고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를 시작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각국에서 온 군사 참관단들의 일정도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다가와 말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라고요. 톰슨 장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뇌우 속에서의 탱크 훈련은 매우 위험했다. 특히 M1A3 같은 최신형 탱크는 전자장비가 복잡해서 낙뢰에 더욱 취약했다.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장군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뇌우 속에서 탱크를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자 시스템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톰슨 장군은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케이트가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정말 위험해요. 특히 방금 수리한 탱크라면 더욱. 하지만 톰슨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우리는 군인이야. 명령에 따라야 해. 그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박 박사, 당신의 수리가 뇌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또다시 제게 돌아올 겁니다. 15년 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케이트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철수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그래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첫 번째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관중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색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시작되어야 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미연합특수 군사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M1A3이 출발선에 섰다. 조종수는 로드리게스 중사,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그도 이런 날씨 조건에서의 훈련은 처음이었다. 무전으로 그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제센터,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 진행하나요? 톰슨 장군이 마이크를 잡았다. 로드리게스 중사, 계속 진행하시오.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철수는 관제센터의 모니터를 주시했다. 탱크의 모든 계기들이 정상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가 수리한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첫 번째 코스, 장애물 돌파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나운서가 알렸다. M1A3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철수가 개선한 엔진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강력한 소리를 냈다. 탱크는 첫 번째 장애물인 콘크리트 벽을 가볍게 돌파했다. 관중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좋아, 잘하고 있어. 철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강풍이 훈련장을 휩쓸었다. 모래와 먼지가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탱크의 시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로드리게스 중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제센터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전환합니다. 철수는 긴장했다. 시야 확보 시스템은 그가 수리한 부분 중 하나였다. 만약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적외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로드리게스 중사의 안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탱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돌파했다. 그의 수리가 완벽했음이 증명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번개가 더욱 가까워졌다. 천둥 소리가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일부 관중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들의 시선이 모두 M1A3에 집중되어 있었다. 네 번째 코스, 정밀 사격 훈련입니다. 아나운서가 알렸다. 이 코스는 이동하면서 정확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했다. 평소에도 어려운 코스인데 이런 날씨에서는 더욱 힘들었다. 철수는 모니터를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사격 시스템도 그가 점검한 부분이었다. 목표물 포착. 로드리게스 중사의 집중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격 준비 완료.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쳤다. 훈련장 전체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무서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중들이 비명을 질렀다. 시스템 점검. 톰슨 장군이 외쳤다. 관제센터의 기술자들이 급히 확인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안했다. 번개의 전자기파가 탱크의 정밀 전자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로드리게스 중사 시스템 상태 보고하시오. 톰슨 장군이 무전으로 물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15년 전의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닐까? 관제센터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로드리게스 중사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정확해진 것 같습니다. 사격을 계속하겠습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설치한 번개 보호 회로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다. 발사. 로드리게스 중사가 외쳤다. 포탄이 발사되었고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관중들에게서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완벽한 명중입니다.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훈련장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배수 시설이 있었지만 이런 집중호우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침수되기 시작했다. 이건 너무 위험해. 케이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탱크가 침수되면 전자 시스템이 모두 망가져요. 철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물은 전자장비의 천적이었다. 아무리 방수 처리를 했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 참모가 톰슨 장군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장군은 망설였다. 이미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중단한다면 그것은 미군의 위신에 큰 타격을 줄 것이었다. 더욱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다. 그때 대통령의 보좌관이 다가왔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능한 한 계속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실상 계속하라는 명령이었다. 중단하면 안전을 이유로 한 것이지만 계속하면 미군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5번째 코스, 수중 도하 훈련입니다. 아나운서가 알렸다. 이 코스는 평소에도 물속을 지나는 훈련이었지만 지금은 예상보다 훨씬 깊은 물을 건너야 했다. M1A3은 수중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철수는 모니터의 수치들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수압, 온도, 습도 모든 것이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로드리게스 중사. 그가 무전으로 말했다. 엔진 온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사님. 로드리게스 중사의 대답이 들려왔다. 어느새 그도 철수를 박사님으로 부르고 있었다.
탱크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심이 점점 깊어졌다. 1m, 2m, 3m. 설계상 최대 수심인 4m에 근접했다. 시스템 압력 한계치에 근접합니다. 기술자가 보고했다. 철수는 긴장했다. 만약 압력 차이로 인해 밀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물이 내부로 침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전자장비가 파괴될 것이었다. 로드리게스 중사, 속도를 줄이십시오. 톰슨 장군이 지시했다. 무리하지 마시오.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었다. 계속 쏟아지는 비로 인해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이미 설계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 냉각 시스템 이상. 기술자가 외쳤다. 철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물의 온도가 예상보다 낮아서 냉각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었다. 로드리게스 중사 즉시 수면으로 올라오십시오. 철수가 급히 무전으로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탱크는 코스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되돌아가는 것도 앞으로 가는 것도 같은 거리였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드리게스 중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수는 빠르게 계산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 관중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했다. VIP석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냉각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절하십시오. 철수가 차분하게 지시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무전을 잡고 단계별로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15년의 경험과 지식이 모두 동원되는 순간이었다. 온도 조절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바퀴 돌리십시오.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서서히 속도를 높이십시오. 철수의 지시는 정확했고 로드리게스 중사는 그의 말을 완전히 신뢰했다.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중사가 안도의 목소리로 보고했다. 탱크는 서서히 물에서 빠져나왔다. 관중들에게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가장 어려운 코스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코스, 종합 기동 훈련입니다. 아나운서가 알렸다. 이 코스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을 종합한 최고 난도의 코스였다. 평상시에도 어려운데 이런 극한 날씨에서는 더욱 힘들었다.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폭우와 번개가 계속되는 가운데 M1A3은 마지막 코스에 도전했다. 탱크는 철수가 개선한 시스템으로 완벽한 성능을 발휘했다.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정확한 사격을 실시하고 복잡한 기동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것은 마치 탱크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습니다. 로드리게스 중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 탱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20년간 몰아본 탱크 중 최고입니다. 마침내 모든 코스가 완료되었다. M1A3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하늘의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시련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VIP석에서도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아나운서가 외쳤다. 한미연합특수군사훈련이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15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마침내 끝났다. 그의 기술이 인정받았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케이트가 그에게 달려와 껴안았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톰슨 장군도 감격의 표정으로 다가왔다. 박 박사, 당신은 오늘 역사를 만들었소.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철수에게 다가온 것이다. 당신이 오늘의 영웅이군요.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한민국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양국 간의 우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생중계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미군 최신형 탱크를 수리해서 극한 훈련을 성공시킨 놀라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철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대한민국 부산 출신이고 한때 탱크 설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기쁨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톰슨 장군이 철수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다. 박 박사,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15년 전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마침내 그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훈련이 끝난 후 톰슨 장군은 철수를 기지 내 VIP 회의실로 안내했다. 케이트도 함께 따라왔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장군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 박사,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충격적일 것입니다. 철수는 의자에 앉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15년간 궁금해했던 진실을 마침내 들을 수 있었다. 15년 전 저는 대령 계급으로 부산 주재 미군사 고문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장군이 시작했다. 그때 한국이 개발하던 K2 흑표 탱크의 시험 운행에 참관하게 되었죠. 당신도 그때 만났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억이 생생했다. 젊은 미군 대령이 자신의 설명을 매우 진지하게 들었던 모습을. 당신이 마지막 점검에서 발견한 연료 시스템 결함.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경고가 옳다는 것을 말이죠. 철수의 눈이 커졌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케이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톰슨 장군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이것을 보십시오. 파일에는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것은 당시 글로벌 테크 디펜스 시스템즈에서 제공한 부품의 기술 보고서입니다. 철수는 파일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로벌 테크는 이미 이 부품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런데도 한국에 공급했다는 말씀인가요? 톰슨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부품이 일본, 필리핀, 태국에도 공급되었죠. 케이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고의였다는 말인가요? 장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는 이 결함이 있는 부품을 의도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만 공급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정상 부품을 보냈죠.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럼 차별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계산된 차별이었습니다. 톰슨 장군이 쓰라린 표정으로 말했다. 결함 부품을 아시아에 판 후 나중에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정상 부품을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중 판매 전략이었죠. 철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한 사람의 목숨이 그들의 이익 계산에 희생된 것이었다. 그럼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철수가 다그쳤다. 톰슨 장군은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고가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때는 이미 당신이 체포된 상태였죠. 더욱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더욱이 뭔가요? 케이트가 재촉했다. 더욱이 저에게 직접적인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장군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어졌다.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이 사건에 대해 일체 발언하지 말라고. 미한 동맹 관계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동맹 관계요? 제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동맹 관계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톰슨 장군은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명령에 따랐고 그 결과 무고한 당신이 희생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 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케이트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런 일에 가담했다니. 하지만 톰슨 장군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있습니다. 장군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당신이 미국으로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무슨 뜻입니까? 장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국방부에서 당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폭로하려 한다면 즉시 보고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를 이 기지에 취업시킨 건가요? 철수가 물었다. 톰슨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부 자리를 제안한 것도 저였습니다. 당신을 가까이서 지켜보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당신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이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보호한다고요? 톰슨 장군이 설명했다. 글로벌 테크에서는 당신을 계속 위험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몇 번이나 당신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소름이 돋았다. 제거요? 다행히 모두 막아냈습니다. 장군이 말했다. 저는 당신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죠.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을 감시하던 사람이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럼 오늘 일은? 철수가 물었다. 제가 탱크를 수리하게 된 것도 계획이었나요? 톰슨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보여줄 기회를 말이죠. 케이트가 깨달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무모한 제안을 한 거군요.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톰슨 장군이 미소 지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당신이 나서게 만들려던 것이었죠. 물론 정말로 딸을 준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그는 케이트와 철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철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안도, 감사,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가 물었다. 톰슨 장군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진짜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장군은 전화를 들었다. 윌슨 씨를 연결해 주시오. 글로벌 테크 CEO 말입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톰슨 장군이 스피커폰을 켰다. 윌슨 씨, 마이클 톰슨입니다. 전화 저편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오늘 훈련 잘 봤습니다. 성공적이었군요. 윌슨 씨,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톰슨 장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15년 전 부산 사건에 대해서요.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다. 무슨 말씀인지. 윌슨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산에서 당신 회사가 결함 부품을 의도적으로 공급한 사건 말입니다. 장군님, 그건. 윌슨이 변명하려 했지만 톰슨 장군이 말을 끊었다. 박철수 박사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윌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9시에 기지로 오십시오. 톰슨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오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공식 사과와 보상에 대해 논의해야 하니까요. 전화가 끊어졌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1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케이트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당신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톰슨 장군을 바라보았다. 장군님도 고맙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요. 톰슨 장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당신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당신에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철수는 장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모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15년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이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딸과의 재회, 새로운 인생, 그리고 케이트와의 미래.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윌슨 CEO가 변호사와 함께 기지에 도착했다. 회의실에는 철수, 케이트, 톰슨 장군, 그리고 기지 법무관이 참석했다. 윌슨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이미 패배를 인정한 것 같았다. 박철수 박사님. 윌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 회사의 결함 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당신에게 돌린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수는 차분하게 들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윌슨이 고개를 들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글로벌 테크 아시아 지역 총괄 부사장 자리를 제안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놀라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윌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철수가 말을 끊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제가 있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공식적인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금,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에 공식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철수와 케이트는 기지 정원을 산책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정말 끝났네요. 케이트가 말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먼저 한국에 있는 딸에게 연락하고 싶어요. 모든 진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케이트가 물었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케이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5년간의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톰슨 장군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농담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었다. 정의가 실현되고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글로벌 테크와의 회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기지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되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한국인 청소부가 미군 탱크를 구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철수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CNN, BBC, NHK는 물론 한국의 모든 방송사가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철수는 하루아침에 국제적인 유명인이 되었다. 박철수 박사님,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지 공보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타임지, 뉴스위크, 내셔널 지오그래피까지 모두 당신의 이야기를 싣고 싶어 합니다. 철수는 당황스러웠다. 15년간 숨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게 되다니. 모두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케이트가 그의 곁에서 조언했다. 하지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 딸과 연락하는 것 말이에요. 그는 15년간 연락하지 못했던 딸 지은이와의 재회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이 떨렸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것은 전 부인 미영의 목소리였다. 철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미영이 다시 물었다. 미영 씨. 저예요. 철수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다. 긴 침묵이 흘렀다. 철수 씨. 미영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다. 정말 당신이에요? 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저예요. 미영 씨 뉴스 보셨나요? 제가 무죄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봤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흐느껴졌다. 모든 뉴스에서 나오더군요. 당신이 영웅이라고. 미안해요, 철수 씨.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태평양을 건너 철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지난 일이에요. 그보다 지은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지은이는 지금 22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미영이 말했다. 당신을 많이 그리워해요. 아버지가 무죄라는 뉴스를 보고 울면서 기뻐했어요. 철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은이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지은이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하지만 집에 오면 바로 연락하라고 할게요. 그날 밤 늦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한국 번호가 떠 있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성인이 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5년 전 7살 아이의 앳된 목소리가 아닌 22살 여성의 성숙한 목소리였다. 지은아. 철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빠가 영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은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저는 항상 아빠가 무죄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철수는 감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아빠, 언제 한국에 오세요? 지은이 물었다. 꼭 만나고 싶어요. 아빠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철수는 미소 지었다. 곧 갈게. 아빠가 곧 한국에 갈게. 그들은 1시간 넘게 통화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었다. 며칠 후 철수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낸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철수를 청와대로 초대해서 감사패를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 자리를 제안해 온 것이었다. 정말 돌아가실 건가요? 케이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깐 다녀올 거예요. 딸도 만나야 하고 공식적으로 명예도 회복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케이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 집은 이제 여기예요. 당신이 있는 곳이요. 케이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당신의 딸을 만나보고 싶어요. 철수는 놀랐다. 정말요?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야 진정한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철수와 케이트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환영 나온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박철수 박사님, 한국의 자랑. 진짜 영웅이다. 환호성이 공항을 가득 메웠다. 철수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조국의 따뜻한 환영이 감사했다. 출입국 게이트를 나서자 철수는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22살의 지은이었다. 그녀는 아빠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철수는 딸에게 달려갔다. 지은아, 아빠. 15년 만에 재회였다. 아버지와 딸은 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 많이 늙으셨네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멋있어요. 철수는 딸의 모습에 놀랐다. 기억 속의 작은 아이가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해 있었다. 지은아, 이분은 케이트예요. 아빠의 특별한 분이야. 지은은 케이트를 보며 밝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아빠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케이트도 한국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는 이 여행을 위해 한국어를 배워왔던 것이다. 지은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우와, 한국말 잘하시네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청와대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다. 대통령은 철수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했다. 박철수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15년의 시련을 이겨내고 진실을 증명하신 것은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철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철수가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는 케이트와 지은 그리고 톰슨 장군을 바라보았다. 그들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했다. 행사 후 기자회견에서 철수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저는 한미 양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트가 손을 들었다. 저도 그 연구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케이트가 미소 지었다. 저는 이미 미군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기자들은 이 로맨틱한 발표에 환호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지은과 전 부인 미영 그리고 케이트가 함께했다. 미영은 케이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철수를 잘 부탁드려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케이트도 정중하게 대답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케이트 언니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녀는 케이트의 손을 잡았다. 저희 아빠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놀러 가도 될까요? 케이트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철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케이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케이트, 당신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케이트는 손으로 입을 막고 놀랐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네, 좋아요. 그녀가 울면서 대답했다. 지은이 박수를 치며 외쳤다. 아빠 축하해요. 미영도 진심으로 축하했다. 정말 잘 되었네요. 다음 날 한국의 모든 신문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탱크 영웅 박철수, 미국 여군 장교와 약혼 15년 만에 해피엔딩. 진정한 한미 친선의 상징 철수와 케이트의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꿈같이 지나갔다. 철수는 옛 동료들을 만나고 딸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며 새로운 연구소 설립을 위한 준비를 했다. 무엇보다 케이트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케이트가 불고기를 먹으며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케이트 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한국이 제 고향이에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곧 다시 올게요. 철수가 딸에게 약속했다. 연구소가 완성되면 지은이도 미국에 와서 함께 일할 수 있어. 지은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저도 아빠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비행기 안에서 케이트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져 갔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했다. 15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박철수. 그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새로운 사랑까지 찾았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딸과의 관계도 되찾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포트 녹스 기지 근처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한미 첨단 기술 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은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다.
철수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연구소 개소식에는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직접 왔다. 이 연구소는 단순한 기술 개발 기관이 아닙니다. 개소식에서 철수가 연설했다. 이곳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국경을 넘어 함께 연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박수가 우렁찬 소리로 울려 퍼졌다. 연구소 소장은 당연히 철수가 맡았다. 부소장은 케이트가 되었다. 그녀는 미군을 전역한 후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케이트가 말했던 대로였다. 연구소에는 한국과 미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철수의 딸 지은도 있었다. 지은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후 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왔다. 아빠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특히 탱크 설계에 관심이 많았다.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철수는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연구소가 문을 연 지 한 달 후 철수와 케이트의 결혼식이 열렸다. 장소는 기지 내 작은 교회였다. 한국의 전통 혼례와 미국식 결혼식을 절묘하게 조합한 특별한 예식이었다. 철수는 한복을, 케이트는 한국 전통 원피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를 입었다. 신랑 박철수는 신부 케이트 존슨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목사가 물었다. 네, 맹세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신부 케이트 존슨은 신랑 박철수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케이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식장에는 특별한 하객들이 앉아 있었다. 톰슨 장군은 케이트의 아버지로서 뿌듯한 표정이었다. 지은은 들러리로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철수의 전부인 미영도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행복하게 사세요. 미영이 케이트에게 말했다. 철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글로벌 테크의 윌슨 CEO도 참석했다. 그는 철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박 박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과거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톰슨 장군이 건배사를 했다. 1년 전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내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최고의 사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박사는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신혼여행은 한국으로 갔다. 케이트가 한국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서울, 부산, 제주도를 돌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부산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철수는 15년 전 사고로 죽은 이상현 하사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무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상현아, 미안하다. 내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케이트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상현 씨도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묘소에 꽃을 바치고 오랫동안 묵념했다.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였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연구소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차세대 친환경 군용 차량 개발이었다. 철수의 지도하에 한미 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특히 지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아버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탱크는 어떨까요? 철수는 딸의 창의성에 놀랐다. 훌륭한 아이디어야, 지은아.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번 연구해보자. 연구팀은 지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차세대 군용 차량. 그것은 철수의 새로운 꿈이었다. 1년 후 연구소는 놀라운 성과를 내놓았다.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프로토타입 장갑차를 개발한 것이다.
이 차량은 기존 디젤 엔진보다 50% 이상 효율이 높았고 환경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았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했다. 이것은 군용 차량 역사의 혁명입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연구소를 방문해서 말했다. 박철수 박사팀의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연구원들과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그의 말, 철수는 더 큰 기쁨을 맞았다. 케이트가 임신한 것이다. 정말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정말이에요. 케이트가 미소 지며 대답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철수는 케이트를 껴안고 기뻐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이었다. 지은도 새 동생 소식에 무척 기뻐했다. 아빠, 남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나 역할을 해주고 싶거든요. 철수는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남동생이든 여동생이든 사랑스러울 거야. 가족이 더욱 커지는 것이 행복했다. 이듬해 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준호로 지었다. 15년 전 사고로 죽은 이상현 하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이 아이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철수가 설명했다. 케이트도 그 의미를 이해했다. 준호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요. 준호의 돌잔치는 성대하게 열렸다. 한국과 미국의 전통을 모두 살린 특별한 잔치였다. 톰슨 장군은 외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를 무척 아꼈다. 이 아이는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할 거야. 장군이 준호를 안으며 말했다. 진정한 한미 친선의 상징이 될 것이다.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15년 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었다. 명예 회복, 새로운 사랑, 딸과의 재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까지.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연구소는 계속 성장했다.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이어졌다. 유럽, 아시아,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기술 도입을 원했다. 철수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기술은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합니다. 철수가 국제학회에서 발표했다. 군사기술이라고 해서 비밀에 붙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공개해서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5년이 지났다. 철수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했다. 연구소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지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했다. 준호는 5살이 되어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철수는 아들의 순진한 질문에 미소 지었다. 아니야, 준호야. 아빠는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야. 케이트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지킨 사람은 영웅이야. 지은도 동의했다. 맞아요. 아빠는 진짜 영웅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철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가 진정으로 이룬 것은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가정이었다. 그날 밤 철수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로 미국에 온 지 22년이 되었다. 처음 15년은 지옥 같았지만 마지막 7년은 천국 같았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가장 어두운 순간 다음에 가장 밝은 빛이 온다는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다. 케이트, 지은, 톰슨 장군, 그리고 연구소의 모든 동료들. 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창밖으로는 연구소의 불빛이 보였다. 젊은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었다. 철수는 일기장을 덮고 침실로 갔다. 케이트가 준호를 재우고 있었다. 잘 자, 우리 아들. 철수가 준호의 이마에 키스했다. 꿈에서도 행복하렴. 준호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철수는 이 아이가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바랐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케이트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해요. 철수도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박철수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한국인 엔지니어는 이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포트 녹스 기지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에서 한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족. 그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이었다.